논어 123번째 시간 헌문편의 10장에서 12장입니다. 10장 혹문 자산한데 자왈 해인이 아니라 문 자서한데 왈 피제요 문 관중한데 있냐 탈 백시 병읍 300가니 반 소사오되 몰치 무원원하니라. 어떤 사람이 자산을 물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은혜로운 사람이다. 자서를 물었다. 저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저 사람은 그래서 그 정도 의미겠죠? 관중을 물었다. 이 사람은 백시의 병읍, 변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읍 300을 빼앗았으니 백시가 보잘것 음식을 먹으면서도 죽을 때까지 원망하는 말이 없었다. 여기서 주어가 바뀐 거죠. 자산과 자서, 관중에 대한 평가, 세 명에 대한 평가죠. 자산과 관중도 관중은 널리 알려졌는데 자서란 사람이 조금 관심을 갖게 될 인물이죠. 자산에 대해서는 해인이다 얘기를 했죠. 은혜를 베푼 사람이다. 공자가 굉장히 넓게 좋게 평가를 한 겁니다. 백성들에 널리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이 자서란 인물은 말이에요. 춘추시대 3명이 등장을 합니다. 3명. 하나는 정나라 사람이고 2명은 초나라 사람인데 1명은 공자보다 훨씬 윗사람이고 이제 공자와 거의 가까운 사람이 자서죠. 자서. 여기서 이제 공자와 가까웠던 초나라의 자서를 가리킵니다. 그 다른 문헌에 이제 자주 보이죠. 이 사람이 춘추에도 당연히 보이고, 이 자서는 초나라의 정치개혁에는 성공을 해서 상당히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는데, 후에는 이제 정나라 사람을 잘못 들였다가 난을 일으킨 바람에 죽음을 당하고 말죠. 그래서 이제 공자가 이제 이렇게 피제 그런 거예요. 이 피제란 말은 당시의 관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보잘것 없어서 얘기할 건덕지가 없을 때 그냥 피제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 정도 사람이 뭐 얘기할 것도 없다. 이 정도의 뉘앙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중에 대해서 있냐라 그랬잖아요. 있냐. 그 앞에서 자산에 대해서 해인이라 그러지, 은혜로운 사람이다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주자는 있냐, 그 사람은 주어로 본 거죠. 그 사람은 백시의 땅을 뺏었는데 이렇게 본 거죠. 근데 딴 사람들은 인자를 어질인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관중에서 묻자 선생님 대답은 인한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탈백시 이후는 그 인한 이유를 된 거죠. 그 백시란 사람이 땅을 뺏겼는데도 죽을 때까지 원망을 하지 않은 행동을 보건대 이 관중은 되게 인한 사람 이렇게 된 거죠. 이 재밌는 얘기예요. 자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에 대한 공자의 존경이 널리 알려져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는데, 관중에 대한 공자의 감정과 평가가 상당히 복합적인, 뒤에 지금 계속 나올 텐데,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지만 이 독자로서는 관중보다는 백시한테 이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죠. 300 큰 땅을 빼앗겼는데 반응이 원망이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학자들이 여기 달려들었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죽을 때까지 원망 한마디 없었을까 얘기를 한 거죠. 구체적인 증거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데 추론이지만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백씨가 아마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질렀을 것이다. 그러니까 관중이 이 사람의 땅을 빼앗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의 목을 치고 일족을 몰살해도 됐을 만한 일인데 관중이 땅만 뺐다는 거죠. 살려주고 보존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씨도 땅이 뺏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자기 목숨이 구제했고 딴 식구들도 살았으니까 이 은혜에 감사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꾸로 이거에서 반기를 들었을 때 상상치 못할 이 반격이 들어와서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까봐 그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원망이 없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제 상반된 주장을 하는 거죠. 어쨌든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예요. 이 땅을 뺏겨서 이 땅은 당연히 이제 환공이 뺏어서 이제 관중에게 당연히 주었을 텐데 재밌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자서와 관중과 그 자산에 대한 평가 문제를 종합해서 볼 필요가 있겠는데 공자가 그들을 평가할 때는 개인이나 인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공무를 처리할 때의 수행 능력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점을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맹자를 보면 자산과 관중에 대한 평가가 공자보다 훨씬 더 박합니다. 엄격해지죠. 그러니까 기준이 맹자 시대 가면 더 이제 좀 빡빡해지기도 했겠지만 공자에 대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변호를 했던 그 맹자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맹자는 아마도 개인의 인격까지를 감안을 해서 아마 평가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자산과 자산 그 관중과 그 자서에 대한 그 전승 그 당시에 전해 내려오는 그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달라서 그것을 두고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었겠구나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공자가 이 사람을 평가할 때는 어떤 면에서 상당히 뭐랄까 고려하는 지점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장입니다. 자왈 비인이 무언은 난하고 부이 무교는 이하니라. 가난하면서 원망이 없기는 어렵고 부자이면서 교만하지 않기는 쉽다. 주자는 이 말을 그러니까 일반적인 진술, 그러니까 보편적인 진술로 이해를 했어요.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공자는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아첨하지 말아야 되고 부자이면서 예를 좋아해야 된다는 것이 공자의 기본 태도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말을 연장해서 보면은 이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말이죠. 근데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전반부에 가난하면서 원망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앞에 백씨 관중에게 땅을 빼앗겼는데도 원망을 하지 않은 사람의 역사적인 선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해할 수도 있죠. 바로 이제 뒤에 오니까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관련지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역사적인 일과. 다른 사람은 통치자에게 한 말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의지처가 어디 있냐?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을 먼저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통치자한테 얘기했다는 거죠. 공자가 위나라에 처음 왔을 때 수많은 백성들을 보고 제자가 물었을 때 부유하게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교질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비추어 보면 이거는 통치자가 백성들을 일단 먹게 살게 해주어서 원망이 없도록 해주는 게 통치자 임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주자의 말로 돌아가서 역사적 맥락이나 듣는 이가 누구인지를 이제
고려하지 않고 그걸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있더라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글이에요 사실. 빈이 무원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가난하면서 누구를 원망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꾸로 우리는 보통 부자들은 교만하다고 이렇게 자기 처지를 합리화시키는데 부자들이 무교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교만하지 않은 척이라도 할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참 생각해볼 여지가 많은데 이 빈부의 문제가 까다롭기도 하지만 주자가 지적한 문제 이 보편적인 진술로 받아들인다는 건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절대 언어라는 말이 있죠. absolute language라고 뭐 번역이긴 한데 서양에서는 이제 성서 같은 것은 이제 보통 이제 absolute 절대 언어라고 일반적으로 공유를 하죠. 학자들이나 이 식자들은 꼭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논어를 읽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다 보편 언어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역사와 시대적 맥락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다 초월해서 그러니까 시대와 역사적 맥락을 주석가들이 계속 붙였지만 결국은 그것을 다 통과해서 살아남아서 어떤 시대에든 누구에게든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될 수 있는 언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바로 이런 언어 때문에 그래요. 빈이 무언 난하고 부이 무교 이인이라. 저는 그 absolute language 절대 언어에 대해서 약간의 저항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언설은 역사화 시켜야 된다라는 게 글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하튼 뭐 어느 게 옳다 그르다는 문제가 아니라 글을 읽을 때 읽는 방식이 얼마나 독해와 관련이 되는지를 한번 이거를 보고 새삼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2장을 보겠습니다. 자왈 맹공작이 위 조위 로즉 우언이와 불가이위 등설 대분이라. 맹공작은 조와 위의 로가 되기에는 여유롭지만 여유있게 실행하겠지만 등과 설의 대부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뉘앙스입니다. 맹공작은 노나라의 대부예요. 지금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욕심이 적은 인물로 이제 알려졌죠. 여기서 조와 위는 나라 이름이 아니라 조씨와 위씨 이 진나라의 세력이 강한 진나라의 육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나중에 이 사람들이 진나라를 결국 나눠서 이제 조나라 위나라가 되지만 이때는 귀족 가장 강력한 귀족이었죠. 그러니까 맹공작은 큰 거대한 세력을 가진 조씨 가문, 위씨 가문의 가로, 그렇죠? 그 가문의 가신이죠, 가신을 노라고 부른 거예요. 가신이 되어서 역할을 수행한다면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 뒤에 등과 설이 있죠. 이건 노나라 남쪽에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큰 가문의 가로가 돼서 운영은 할 수 있겠지만 작은 나라의 대부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재능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어떤 사람인지 이 과욕 나옵니다. 뒤에 또 욕심이 적긴 하지만 그 한 나라의 작은 나라일지라도 그 나라를 운영하기에는 재능이 좀 부족하다고 본 거죠. 가신이라고 하는 자리는 덕성, 욕심, 과욕을 해서 그 덕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직분이 좀 덜 한 자리였지만 국가의 한 나라의 작지만 한 나라의 대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처리할 일과 고려할 일이 많고 직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맹공작은 좀 힘들었다. 뭐 이런 의미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123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